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중학교, 경원중학교, 서초중학교, 방배중학교, 그리고 동덕여중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김가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특강 대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2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시험을 보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2문학 특강은 화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2문학 특강인데요. 중2문학 특강은 말 그대로 중학교 2학년 물리랑 화학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수업은 주 2회,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7월 23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화학 4단원, 1단원 내용을 쭉 배운 후에 물리 3단원과 7단원을 쭉 이어서 진도를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총 7회 수업이 진행이 되고 7월 23일에 개강해서 8월 13일에 종강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종강을 한 후에도 또 8월에 학교별 내신 대비가 또 시작이 되겠죠. 중2문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7일 동안에 2학년 화학 물리를 집중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핵심 내용 캐치가 좀 어느 정도 빠른 친구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핵심 개념 물화를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기 중에는 문제풀이나 심화학습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8월에 또 이제 학교별 내신 대비가 진행하고 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물리화학을 다 들은 후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중3과학 에센스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중3과학에서 꼭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수업들만 꼼꼼하게 진행하는 선행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서초고에서 실제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언뜻 보면 거의 뭐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보기가 있고요. 그림도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그림, 뭐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초등학교 다 졸업한 친구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5번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다 문제를 솔직히 이해를 해야만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개념을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 순간 이 문제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직접 그래프를 애들이 그려야 하고, 그래야 이게 정비례한 그래프인지 반비례한 그래프인지까지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그제서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비교를 해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굉장히 디테일한 개념을 요구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 맞추려면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개념을 좀 탄탄하게 배우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수업 교재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빈칸이 뚫려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그냥 팔짱을 끼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난 이해했어 이렇게 하면 고개만 끄덕여요. 근데 사실 고개를 끄덕인다고 아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방대하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개념을 암기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빈칸을 뚫어서 이 중요한 개념들 빈칸에 직접 자기가 개념을 써보고 이러한 습관을 들여야만 아이들이 교재를 봤을 때도 이 정도의 빈칸 알아야 하는 개념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빈칸을 채우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 이러면서 질문을 유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사실 교재에 이제 빈칸이 뚫려있지 않게 되면 아이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빈칸을 함께 채우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 베이스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풀 때 항상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문제를 풀 때 꼭 문제를 음미하면서 풀어라.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꼭 파악하면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번 정답 나왔어? 그럼 바로 1번 체크. 이게 아니라 1번 정답이 나왔더라도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이 왜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2번이 틀린 곡이라면은 어떠한 단어 때문에 틀렸는지 그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혹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왜 틀렸는지를 확실하게 표시를 해야만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재를 보면은 아이들이 거의 읽지도 않은 것처럼 완전 깨끗한 교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왜 틀렸는지, 그리고 이거를 틀렸으면 올바르게 고치고, 이거를 써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를 고치고 틀린 부분을 밑줄 긋고 하는 습관을 들이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나도 모르게 응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있어서 틀릴 확률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문제 정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음미하면서 풀어라 라는 걸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초구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풀려면 개념이 좀 탄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OX 퀴즈, 그냥 일반적인 OX 퀴즈도 아니고 굉장히 고난도의 OX 퀴즈를 풀리게 합니다. 그래서 X가 정답이면 뭐 때문에 틀렸는지, 그리고 틀린 보기를 올바르게 고치고, 그리고 이 한 문장에서 또 다르게 파생될 수 있는 개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빼곡하게 다 쓰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러면 이거랑 완전 정반대되는 개념은 뭘 것 같아? 이런 거 한 문장씩 다 쓰게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이런 게 다 안 써있다? 그러면 다 쓰고 갈 때까지 안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서초구, 기억니은, 디귿리을 그런 세세하고 되게 정밀한 개념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요 안에서 사실 조금 토시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OX 퀴즈로 대비를 하게 되면 아이들의 정답률도 올라가고 불필요한 실수를 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OX 퀴즈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제가 직접 제작한 빈출 유형을 또 풀리게 하는데요. 아무래도 서초구 문제들 특징이 기억니은, 디귿리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시중에 어떤 교재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애들이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직접 제작해서 테스트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1학년 친구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수업을 따라와 주기만 한다면 제가 이제 레드카펫 쫙 깔려줄 테니까 걷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